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블로그를 블로그로만 쓰려고 하면 사실 수익을 내기 이미 늦었어요. 블로그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은 블로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블로그로 사업도 하고 사업 외에 제2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제2의 수익 모델로만 월 300 가까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5, 6년 전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블로그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말의 이면에는 블로그로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블로그를 블로그로만 쓰려고 하면 사실 수익을 내기 이미 늦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블로그의 유저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유튜브가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의 유저들이 유튜브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블로그에서 검색할 것도 지금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특히나 요즘 초등학생 그리고 10대, 20대가 당연하게 검색 채널로 유튜브를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글의 조회수를 확인을 해보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레벨의 키워드를 썼는데 조회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블로그 시작하기 늦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조회수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불리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블로그가 꼭 조회수가 높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조건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게요. 첫 번째, 조회수. 조회수가 높아야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드포스나 애드픽 이렇게 광고 형태들이에요. 애드포스는 글의 중간이나 하단에 광고가 걸리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애드픽은 제휴 마케팅의 하나로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의 하단에 뭔가 링크를 걸어요.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해서 그 링크를 클릭한 유저가 구매를 하거나 특정 액션을 취할 때마다 비용을 받게 되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월 1000명 정도 방문자 수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애드포스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어요. 이때 수익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였어요. 이 말인즉슨 정말 광고비가 높은 주제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많은 방문자 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비로 괜찮은 수익을 좀 내겠다라는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성 글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예능, 아니면 신제품 출시 소식들이요. 나는 조회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꼭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상위 노출.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상위 노출이 될 경우예요. 상위 노출이 유리한 경우는 체험단이나 원고 작가 혹은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들이에요. 상위 노출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5위 안에 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선 검색 노출을 잘 알아야 돼요. 크게 대표적으로는 내 블로그 지수가 높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잘 활용해 글쓰기 공식을 적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유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파워블로거들이 유튜브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조회수나 상위 노출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치마켓이 해당돼요. 니치마켓은 틈새 시장인데요. 아이템에 따라서 블로그에 아직 많이 노출되지 않은 희소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첫 시작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다루는 블로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죠. 혹은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도시에 대한 맛집 정보들이 많이 없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 신도시에 대한 맛집 정보를 전문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내 블로그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수요 대비 공급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일찍 시작했건 늦게 시작했건 상관이 없어요. 빈 공간에 들어가서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수가 크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기존 대비 블로그 사용자 유저의 감소로 절대적인 조회수가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조회수에 큰 영향을 받는 애드픽이나 애드포스트와 같은 광고 형태는 사실 지금 시작하기엔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블로그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그리고 블로그가 큰다고 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블로그를 블로그로만 활용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블로그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게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지렛대가 있으면 좀 더 적은 힘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블로그는 그 자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1일 1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 물건이 있어야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화영어와 강의를 해요. 이 상품을 만들기 전까진 제가 블로그 운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 댓글이 다였어요. 블로그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블로그로 당장 돈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가진 알맹이, 컨텐츠가 있어야 그걸 블로그에도 쓰고 유튜브에도 쓰고 이후에 채널이 변화했을 때 그 채널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요. 내 가치를 높여주는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따라서 조회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애드픽, 애드포스팅 따라서 조회수에 큰 영향을 받는 애드픽, 애드포스팅